코액티브 코칭 2부, 코액티브 코칭 구성 요소. 코칭 스킬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다음에 설명하는 코액티브 코칭 5대 구성 요소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청, 직관, 호기심, 실행 촉진 및 학습 심화, 자기관리. 다음 5장에서는 구체적인 코칭 스킬의 정의와 더불어 코액티브 코칭 5대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각 장에는 당신이 코칭 스킬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예제와 함께 실제 그러한 스킬을 활용한 코칭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 경청.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매우 놀라운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당신과 온전히 함께할 때 당신은 이해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기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열고 확장하고 더 큰 존재감을 갖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느낌 또한 갖게 되어 상호 간의 신뢰는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칭에서 경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왜 경청을 코액티브 코칭 5대 구성 요소 중 첫 번째로 다루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경청은 어느 정도 우리 모두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입니다. 특히 코치가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경청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청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입니다. 마스터 코치는 풍부한 재능을 부여받고 그 재능을 높은 수준의 숙달된 스킬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선수가 스포츠 경기에서 그리고 음악가가 공연 중에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우아함과 같은 수준으로 경청 스킬을 사용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깊은 수준으로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수준의 일과 몰입 상태에서는 최소 수준의 경청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 대부분이 평균 수준 이상의 체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아니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근육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대부분 귀에 들리는 말만 듣습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이 한 말과 내가 한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간의 다른 사람과의 논쟁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제 뜻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또는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는 동안 대화에서 단절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상대방과 견줄 수 있는 스토리나 조금 더 극적인 스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게 무서웠다는 거네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해도 될까요? 라고 우리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피상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직장 내에서 진정한 경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력으로 알아야 할 것만 듣고 급하게 벌어지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회전기계의 단순한 부속품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직원의 몰입이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에서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경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판단을 보류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은 흔히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 상태를 돌봐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은 코치이든 직장의 관리자이든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는 집중력 있고 숙련된 효과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경청자는 어떻게 경청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압니다. 경청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에도 능동적인 액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각과 영향. 코칭에서의 경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직관과 감각기관을 이용해서도 듣습니다. 우리는 소리, 말, 이미지, 느낌, 에너지를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다면적 수용체입니다. 우리는 전화로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숨소리, 말의 전달 속도, 목소리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또한 말 속에 숨어 있는 중압감도 알아차립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운지 또는 날카로운지, 머뭇거리는지 또는 화가 나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말하는 상대방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경청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봅니다. 소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꽉 다물어진 턱이나 슬픔으로 고개를 떨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자각합니다. 경청의 두 번째 측면은 경청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코치의 경청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노련한 코치로서 당신은 그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 이후 당신이 고객에게 보일 수 있는 영향을 자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각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대응하고 피하고 찔러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주의는 온통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는 어떤 선택을 할까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집중력을 상실해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기가 끝나면 그제야 경기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경청을 한다면 당신은 대화 도중에 어떤 정보를 취해야 할지 또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초월적 의식 상태와 동시에 무의식적 상태로 경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이러한 경청 이후에 하는 행동과 선택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로 꽉 찬 방에 있는데 연기 냄새가 난다고 상상해 보시죠. 불이 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기가 나는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죠. 즉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자각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불이야! 라고 소리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빌딩 주인에게 상황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화기를 들고 영웅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갈 수도 있고 조용히 옆문으로 방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선택은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칩니다. 상황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이죠. 경청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히 코칭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청 모델에는 3단계의 경청이 있습니다. 이 3단계의 경청은 코치에게 엄청난 범주의 능력, 궁극적으로 매우 깊은 수준에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1단계 경청, 자기 중심적 경청.
1단계 경청에서 주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만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1단계 경청에서의 스포트라이트는 나입니다. 나의 생각, 판단, 느낌,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다이오드를 통해 내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정보를 빨아들이지만 에너지 트랩에 넣고 재해석을 합니다. 1단계 경청에는 단 한 가지 질문만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이지? 이런 1단계 경청이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른 도시로 여행을 할 때 당신은 대부분 1단계 경청을 하기 쉽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어디서 수속을 밟는지, 티켓과 여권은 챙겼는지, 이륙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비행기를 타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기내식에 대한 의견, 당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의자를 차지 않는지 등을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당신의 주의는 온통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1단계 경청의 또 다른 예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할 때입니다. 답, 설명, 세부사항과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나? 내가 늦을 것 같은데. 언제 떠나지? 언제 먹지? 내가 늦을지도 모른다고 언제 사람들에게 알리지? 다른 비행기가 있나? 읽을 거리는 충분히 가져왔나? 1단계 경청에서 자료를 모으는 목적은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단계 경청의 또 다른 예는 식당입니다. 당신의 주의는 자신에게 향해 있고 1단계 경청의 영향도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즐거움, 건강, 만족 그리고 당신의 지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음료수를 먹을까? 오늘의 요리는 뭐지? 의자는 편안한가? 통풍은 잘 되나? 자리가 부엌에 너무 가깝지는 않나? 가격은 어떤가? 돈은 충분한가? 당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결정과 선택, 그리고 판단은 모두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선을 좋아합니다. 단, 죽은 채 눈을 뜨고 당신을 쳐다보는 생선을 통째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줄여야 할 몸무게를 생각하고는 저지방 드레싱을 주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당신 내부에서는 최고로 많은 잡담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식당 테이블 맞은편에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주문을 마칠 때까지 전적으로 1단계 경청을 합니다. 1단계 경청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황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은 1단계 경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객이 할 일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코치가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경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치 않습니다. 코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에 대한 주의를 잃고 1단계 경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부단히 훈련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가능한 빨리 2단계, 3단계 경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1단계 경청 대화의 예. 고객. 새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현관에서 욕실까지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해야 해요. 코치.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 그것이 제가 겪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예요. 제가 지난달에 출장으로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제 아내는 이제 참을성의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집에 가난 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코치: 그래요? 그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곧 해결될 겁니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추진력을 유지하시고요. 고객: 그건 단순히 주의력 분산 이상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코치: 고객님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고객님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고객: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러지요. 분명히 코치는 1단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 자신의 판단과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자신의 어젠다로 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고객을 위해 어떤 종류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코치가 그의 주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코치의 주의는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고객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와 코치가 생각하는 해결책에 있는 것입니다. 2단계 경청, 고객 중심의 경청. 2단계 경청에서는 상대방에게 주의 깊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대화를 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고 2단계 경청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서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통해 그 여부를 알 수 있죠. 대화 상대에게 온 집중을 하고 그 이외의 외부 세상에는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인이 앉아있는 식당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음식 주문을 마쳤고 메뉴판은 가져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눈은 서로를 쳐다보고 있고 그 이외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너무나 잊고 있어서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 사랑스러운 광경은 광고에서 사용하는 만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마치 풍선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코치로서 2단계 경청을 할 때 당신의 주의는 온통 고객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말과 표정, 감정, 그리고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듣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고객이 웃는 모습을 보고 고객의 음성 안에 묻어있는 눈물도 듣습니다.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듣습니다. 고객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한 비전도 듣습니다. 코칭 세션을 통해 무엇이 고객을 활기차게 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맥빠지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지를 듣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는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코치에 의해 만들어지고 반사됩니다. 2단계 경청에서 경청의 영향은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코치는 고객한테서 나온 빛을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객에게서 나온 것은 고객에게 되돌아갑니다. 2단계 경청에서 코치는 그들의 경청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자각합니다.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입니다. 2단계 경청은 고객과의 사이의 공감, 명확성, 협업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코치와 고객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코치는 코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코치는 고객에게 매우 몰입되어 있어서 내면의 잡담이 실제로 사라지고 코칭은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치로서 당신은 더 이상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즉 고객에게 던질 멋진 질문과 같은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험 안에서 1단계 경청을 하고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2단계 경청을 하는 코치로서 당신은 고객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 톤, 속도, 표현된 감정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듣고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채고 그것 또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고객이 다시 반응하기 전에 2번 듣는 것과 같습니다. 고객이 처음 말한 것을 듣고 당신의 대답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듣습니다. 2번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2단계 경청입니다. 2단계 경청을 설명할 때 흔히 한 명의 코치와 한 명의 고객을 예로 드는 경향이 있으나 2단계 경청은 주의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명의 파트너, 부부 또는 심지어 팀과 일하는 코치, 한 명 이상의 고객과도 2단계 경청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2단계 경청 대화의 예, 고객. 새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현관에서 욕실까지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해야 해요. 코치. 집안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은 고객님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잘 알죠. 그러나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저는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사실 제가 출장을 간 동안 제 아내가 이삿짐을 거의 다 쌌거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집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가 있나요? 제가 2명이면 좋겠는데요. 예,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고객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소중하게 지켜오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코치는 고객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확인하는 2단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경청, 총체적 경청. 3단계 경청을 할 때 당신은 마치 고객과 함께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경청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과 고객, 그리고 정보의 환경을 포함하는 어떤 힘의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 경청은 당신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느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활동, 무활동, 상호작용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경청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선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3단계 경청은 전파와 같은 것입니다. 전파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라디오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전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3단계 경청은 전파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전파는 우리의 안테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3단계 경청을 위해서는 특별히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치처럼 3단계 경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필요로 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영역의 경청 스킬입니다. 3단계 경청 스킬을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당신의 직관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마치 고객의 입을 통해서 얻은 말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청에서 직관은 단지 더 많은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반응이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아챘나요? 3단계 경청은 때로 환경적 경청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온도, 에너지 수준, 밝기와 어둠을 지각합니다. 고객의 에너지가 활기 넘치나요? 또는 가라앉았나요? 차분한가요? 가벼운 상태인가요? 또는 무엇인가에 컨트롤되고 있나요? 당신은 3단계 경청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나요? 무슨 일인가요? 단독으로 연기하는 코미디언, 음악가, 배우, 연수, 교육, 강사 같은 공연 연주자들은 강력한 3단계 경청 감각을 개발합니다. 그들 모두는 즉각적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들의 공연에 따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청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는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3단계 경청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영향을 읽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3단계 경청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집중하고 갑작스러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신 자신의 세상, 당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서 모든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 자체는 당신이 즉각 그것을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을 때라도 코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때때로 이런 환경이 당신에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삭이기도 합니다. 3단계 경청 대화의 고객. 새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박스가 여기저기 열려 있어서 현관에서 욕실까지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완료해야 돼요. 코치. 집안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고객님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잘 알죠. 그러나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저는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사실 제가 출장을 간 동안 제 아내가 이삿짐을 거의 다 쌌거든요. 이것은 단지 짐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이슈로 들립니다. 고객님이 박스처럼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나요? 지금 고객님은 제가 늘 대화하던 스티브, 그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꽉 막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게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 상태예요. 출구가 안 보이고요. 아내와의 관계, 일 모두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제를 피해가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차분히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모든 짐을 푸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코치는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에너지를 포함해서 말 이상의 것, 코치와 고객 사이의 공간의 뉘앙스 등을 파악하는 3단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한 3가지 대화에는 3단계 경청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대화입니다. 물론 실제 코칭 대화에서 코치는 2단계와 3단계 경청을 지속적으로 넘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경청으로 빠지게 되면 가능한 빨리 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코칭에서 경청이 핵심이다. 코칭에서의 모든 것은 경청, 특히 고객의 계획과 목적을 명심하면서 듣는 경청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 잘 살고 있는가? 그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코치는 고객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호, 즉 고객이 내리는 결정, 그러한 결정이 고객을 삶의 균형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코치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혼란의 소리도 듣습니다. 경청은 가장 모든 코칭의 관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모든 다른 구성 요소는 2, 3단계 경청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모든 코칭이 통과하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경청을 하면서 코칭의 초점과 방향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경청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칭 대화 도중에는 어떤 코칭 스킬을 사용할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